본격적으로 도마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로드맵 보여주세요. 네, 휴대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삼성전자, LG전자, 아이폰 떠오르고요. 조직으로는 KT, 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저와 같이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요새는 대부분 스마트폰이죠. 또 약정, 2년 약정, 또 케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규찬 기자께서는 어떻게 빅데이터를 좀 살펴보셨어요? 사실 그 얼마 전에 이 도마에서 그 포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 투표를 해봤는데 제가 그 투표 결과 봤을 때 재밌었던 게요. 우리 국내에서 스마트폰 어떤 거 쓰세요 물어봤더니 애플이 7%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폰이. 그리고 갤럭시라든지 옵티머스 쓰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92%나 됩니다. 이 정도 비율인데 그럼 다음에 어떤 휴대폰 사고 싶으세요를 물어봤더니 결과가 놀라워요. 아이폰을 사겠다는 분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나 나왔고요. 갤럭시 한 33%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가 실제로 사고 있는 것과 보고 있는 그리고 그 앞으로 살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로 한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거 좀 진짜 이렇게 좋아하고 아이폰을 좋아하고 갤럭시 싫어하나라고 생각을 해봐서 제가 한번 SNS 주식 이야기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잘 아는 감성 동향 그렇죠. 분석이요. 네. 빨갛게 좋고 뭐 갤럭시를 한번 검색을 해봤죠. 먼저 갤럭시부터, 삼성부터. 갤럭시를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여기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부정적인 거고 빨간색 그래프가 긍정적인 동향이에요. 보시면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네요. 네, 특히 저기 10월 초에 높았던 게 저때 갤럭시 노트 3 신제품 나온 거예요. 야 괜찮다, 좋다, 핫하다, 완벽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게 출시가 돼서 사람들이 뭐 손을 만져보니까 야 정말 좋네라고 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 물론 잘 나왔고요. 이 와중에 갤럭시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다. 그래서 제품 발표되고 나니까 비싸다고 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다 나오기도 했어요. 부정어 중에서 그게 있네요. 지땡.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욕까지 그대로 검색을 해주기 근데 때문인데요. 거의 완벽하다, 멋지다 이런 단어 긍정적인 게 일단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아이폰으로 검색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게 굉장히 비슷한 동향을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 긍정적인 키워드가 급격히 상승한 포인트가 있어요. 10월 초에 저 때가 신제품 발표 한때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격히 상승한 건 뭐냐면 드디어 한국에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나아진 것도 없다던데라고 막상 손에 쥐어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폰은 발표될 때 무슨 신제품, 신기술은 없어도 막상 손에 쥐고 나면 항상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조카 집에 왔는데 은근히 오자마자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 젊은 애들은요. 삼촌 이것 좀 보세요 하는 게 아이폰 5S 소위 골드 있잖아요. 역시. 골드. 그 골드가 많이 흔치 않다면서요. 한마디로 그냥 표현이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간지난다 이런 표현이 딱 생각나는데 그래서 빨간 편이 확 올라갔나 보네요. 그런 느낌은. 저희가 이거 방송에서 한번 또 공수를 해하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물량이 없다고요? 없어요. 하잖아요. 사실 뭐 빌려보려고 했는데 골드는 아주 뭐 품귀 현상이고 그 샴페인빛 골드 있죠. 맞아요. 딱 그거야. 고급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에 썩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 LG, 한국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살 거는 아이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볼 수 있었고요. 저는 도마를 이용해서 우리 스토리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눌러보고 스토리를 눌러볼게요. 우리 스토리에서 관심 스토리를 눌러보면 애플이 뜨면 같이 뜨는 종목들,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 5S와 5C로 LG전자 너는 도대체 언제 갈 거니? 라는 등 이야기들이 쉽게 참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그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그 스토리 보시면은요. 오늘도 보면 빅데이터도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걸 했는 말이에요. 그 휴대폰 약정이 끝나가니까 막 전화가 요즘 오잖아요. 이랬는데 그걸 한번 눌러봤더니요. 요즘 보면 개그 콘서트 보시면 황해 있잖아요. 황해. 이거 딱 보이냐.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막 딱 그런 전 잘못했나? 네, 맞아요. 이해림이 그거 다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약정이 안 돼도 전화가 와요. 거기다 약간 어이없는 거 보시면요. 내용 보면 나오는데 자기는 많이 쓰질 않았는데 VIP로 당첨되셨다 이런 정말 전형적인 용팔이 같은 얘기 나오는데 보세요. 그건 그렇고요. 휴대폰은 그렇게 해서 그 화면인데요. 휴대폰을 딱 찍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썼는 모양이에요. LG 디스플레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딱 종목이 뜨고요. 또 눌러보니까요.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현금 창출력이 좋고 재무 안정성, 재벌 그룹이니까 당연히 좋고요. 수익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면을 그대로요. 또 이용하시면은요.
LG 디스플레이 가상 매매까지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이런 정보 갖고 빅데이터 활용해서 이런 종목까지 찾아내고 종목에서 매매까지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가상의 돈으로요.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겠죠. 네. 한 번 더 시켰으니 한번 또 해봐야겠죠? 그렇죠. 예. 고객님 약정이 안 됐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당황하셨죠? 네. 뭐 이 정도. 약간 오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약간 오늘? 아니에요. 네, 저 연습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참 어플을 그 이용한. 졸지에 한국의 재미있는- 스타가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잡지지도 못하고 뭐랄까 그 저작권 요청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빅데이터 토크 오늘 도마 플레이 진행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는 휴대폰과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함께 나눠주시고 있는데 IT 조사기관 그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PC, 태블릿 PC의 휴대전화 기기 총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23억 대. 뭐 일단 감이 안 잡히죠, 잘. 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수치는 사실 태블릿 PC의 그런 더 많은 판매량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네. 태블릿 PC의 출하량이 전년보다 53% 성장했고요. 휴대폰 출하량도 3.7% 증가한 10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의 3분의 1이 중국이라는 거.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중국 시장 얘기 좀 아까도 우리 그 로드맵 할 때 중국이 딱 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삼성이나 아이폰 얘기했는데요. 저는 LG전자를 오늘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LG전자가 상당히 뭐 좀 회복되다가 요즘 솔직히 주가도 별로 좋지 않고요. 실적도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영썰렁했는데요. 중국 시장을 빼놓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요. 전 세계적으로 7% 성장했거든요, 올해. 근데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은 무려 35%가 늘어났어요. 물론 지난달에 8월 달에는요. 한 달에 3천만 대가 팔렸어요. 한 달에. 한 달에요? 한 달에 3천만이 우리나라 1년에 3천만 대 안 파니까 못 파니까 대단하네요. 그만큼 중국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내년에 4억 5천만 대, 한 달에 4천만 대를 팔겠다는 것이 바로 목표고 전망인데 문제는 LG전자가 왜 이렇게 좀 어렵냐 보면은요. 중국 시장에서 당연히 마켓시 1위는 지금 어딘지 아세요? 삼성전자인데 15%를 갖고 있어요. LG전자는요 0.5%, 1%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제일 잘 나가는 시장, 제일 뜨거운 시장에서 교두보를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LG전자가 쉽지 않은 거죠. 스티븐 잡스가 하늘에서 개탄할 일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LG전자 딱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 2% 올라가면 이건 주가 더블 날 수도 있는데 딱 네. 이거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 휴대폰 남다하는 것이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려봤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모멘텀이 없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모멘텀이 계속돼 있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재미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 기자께서는 어떻게 푸실 예정이세요? 저는 삼성과 애플이 기술까지 독식해왔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향후엔 주도권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뭐냐면 제조사 관점으로 보니까 삼성하고 애플의 대결이지 실제로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구글의 싸움이에요. 뭐냐면 그 갤럭시든 옵티머스 다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아까 불리거든요. 얘기했듯이. 네. 그래서 삼성의 영향력이 유지되려면 기기만이 아니라 타이젠이라고 새로 내놓은 OS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애플, 구글과 더불어서 3강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사실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이 패스트 팔로워 아닙니까? 남이 뭔가 혁신을 하면 얼른 따라가는 건데 애플이 앞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야지만 사실 삼성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셔갖고 그게 좀 약해졌다는 것도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게. 아, 그럼요. 원래 혁신을 삼성이 잘하는 건 누가 혁신을 하면 그 혁신을 잘 따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이후에 스마트폰은 그냥 단순히 사양만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단순한 사양 올리기 싸움은 중국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잠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자 구도가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다. 이게 1, 2년 사이에도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도 세계에서 이 정도 상황에서 저 따라가려면 중국 그 애플을 따라가는 건 이미 다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올 사람이 누가 따라오냐 또 봐야 되는데 네. 뒤를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추격자가 지금 짜쳐가고 있습니다. 네네. 누군지 아시죠? 중국 황해에서 궤격다고 두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샤오미예요. 중국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중국의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는 가장 주목해야 될 중국의 강자입니다. 애플. 네, 중국 애플이죠. 오죽하면 중국의 애플이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이 업체를 얘기하면서 주목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IT 업계 3대 천왕. 딱 레노버, 바이두, 샤오미를 꼽는데요. 뭔가 촌스러운데. 네, 사실 촌스러워 보이죠. 네. 그런데 저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전혀 안 그래요. 중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시는 분이 바로 저 샤오미 회장의 레이진 씨인데 이 양반이 정말
이제 스티브 잡스 능가했다는 가지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 유창 기자도 워낙 전문이라 하지만요, 제가 그 이 스티브 잡스,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레이준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사실 제가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PT도 막 따라하는 그런 거. 그 TV에서 워낙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샤오미의 레이준 하면요, 쫙 카피한 놈이다, 복사한 놈이다, 이렇게 복사판이다, 싸구려다 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요, 블룸버그도 단독 인터뷰했죠. 청바지도 따라 입었어요. 저 사람인데요. CNBC도 단독 인터뷰했죠. 한 2달 전인가는 ABC도 단독 인터뷰하면서요. 정말 세계의 위대한 경영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게 샤오미 폰인데요. 2011년에 1이 나왔고요. 2012년에 2가 나왔어요. 브랜드를 보면 샤오미 MI2S 뭐 이런 3S 뭐 이런 시리즈인데요. 작년에 720만 대요. 올해 1,500만 대 팔렸고요. 최신작 고상이 327달러인데 중요한 건요. 이 327달러짜리를 바로 사기만 하면은요. 미국에서 200에 팔리면 지금 500달러에 팔고 있어요. 바로 프리미엄 붙는군요. 바로 프리미엄 붙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갤노트에 884달러 정도 평균 나오거든요. 미국 가격이요. 지금 가격 경쟁률 절반이고요. 문제는 중국의 샤오미가요. 재미나는 것은 지난 분기에 5%를 점유율을 달성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애플이 4.8%. 애플이 이겼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인터뷰했어요. 이 사람은 레이준이. 다음 목표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15%거든요. 이미 애플은 따라잡았죠. 이미 애플이 이겼다. 잡겠다 해갖고 그러고 나서 증명하듯이 이번에 스마트폰에 들어갔어요. 스마트 TV에 들어갔는데요. 아, TV까지. 네, 삼성전자 1,150불 정도,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살려면은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면 47인치를요. 490달러에 내놨는데 온라인에서 주문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이 친구의 특징 그래요. 오늘 3,000대 풉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분 만에 다 팔았어요. 1분 만에. 바로 이게 바로 레이준이고요. 포브스라는 잡지 아시잖아요. 네. 포브스에서 올해 처음으로 500위 안에 들었어요. 세계 부자 500위. 근데 이거는 아직 판 것도 아니고요. 네. 상장돼 있는데 게임 회사 이런 거에 론칭할 때 들어가서 했죠. 언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애플보다는 샤오미를 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샤오미가 아까 좀 이렇게 약간 좀 촌스러운 감이 있었지만 샤오미 이름은 좀 되게 좀 쌈박해요. 네.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 홍미예요. 쌀이에요, 이름이. 이름이 우리나라 쌀은 홍미, 백미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빨간 쌀이에요, 이름 뜻이. 아까 빨간색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촌스러워 중국인들이. 근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이제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실 구글이 저는 당연히 생태계 가장 꼭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켓 수수료 받죠, 뭐 받죠 해서 생태계 있고 애플은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 살래 하고 20% 정도 먹고요. 거의 이 80% 시장의 최강자 구글이면 중요한 건 구글의 오른팔이 누가 될 것이냐. 2인자 싸움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전 아마존과 샤오미가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삼성이 여기서 같이 싸워서 2인자의 경쟁이 앞으로는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삼성이 좀 잘해야지만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삼성도 결국 소프트웨어로 가기 때문에 오늘 신문 보시면 뉴욕에서 처음으로 삼성 개발자 회의를 연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 소프트웨어로 가자는 것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95% 정도 스마트폰을 다 쓰시거든요. 애들부터 어른 노인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 다 들어가죠. 요즘 우체국 폰 유행하잖아요. 서로 잡아먹는 그런 싸움이 되겠죠, 지금은요. 사실 뭐 이제 핵심이 기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뭐 콘텐츠라든지 서비스를 얹어야 되고요. 아마존이 사실 왜 뜨냐면 스마트폰 있으면 뭐 킨들도 기계일 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북 팔아서 사실 아마 애플 앱스토어만큼이나 수익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봤더니 뭐 메시징 한다 89%고요. 뉴스 보는 사람들이 한 58% 정도? 그 정도 나와요. 그런데 게임, 엔터테인먼트 한다는 사람이 91%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 메시징 89%가 하는 메시징하고 91%가 하는 게임을 다 잡고 있으니까 혼자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곧 뉴스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샤오미가 이런 전략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이나 샤오미가 그래서 이런 컨텐츠 플랫폼이 될 것이고 삼성도 그래서 앞으로는 컨텐츠 팔려고 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실제로 얘기 들었더니 최근에 삼성이 뮤직 서비스 해놨잖아요. 네네. 이게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삼성이 TV 서비스까지 하지 않을까. 네. 우리 삼성 TV에 방송되면 좋겠죠? 네. 근데 워낙에 요새 경쟁이 통신사 간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조금 때문에 덕보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 아닌가요? 아, 맞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선 국내 시장은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삼성이냐 보조금이냐예요. 뭐냐면 갤럭시 비싸요. 그런데 사요. 비싼 보조금 브랜드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네, 싼 거는 보조금을 얹어줘야지 사요. 그러니까 네, LG랑 네. 펜텍이 견쟁을 하려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단속을 해요. 싸게 팔면 불법이라 그러니까 LG랑 펜텍이 경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언제 보조금 요즘에 주냐면 삼성이 새로운 모델 나면 전 모델을 재고 정리한다고
갑자기 보조금 확 줘요. 그러니까 보조금조차도 삼성의 지배를 더 높여주고 재고떨이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삼성의 독점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 휴대폰도 이게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 딱 살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잘 제가 하나 맞춰야 돼요.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사람들이 밤엔 일을 안 하잖아요. 주말에 일을 안 하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공무원 맞죠? 이 사람들이. 네, 막 공무원. 그러니까 밤 12시 그리고 토요일 날 밤 11시 이럴 때 새로운 제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핸드폰 샀는데요. 새벽 2시에 주문했대요. 그때 하면 그 보조금 많이 타이밍을 받는군요. 잘 맞춰야 되니까. 오늘 휴대폰과 관련한 참 쏙쏙히 모르는 이야기들도 다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분의 딱 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